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 요즘은 다들 보험으로 해결하잖아. 엄마도 좀 더 알아보면 꼭 그렇게 큰돈 들여서 수술하지 않아도 될 거야. 재활치료도 꼭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간병인은 뭐 필요하겠어? 어머니, 저희도 요즘 정신이 없어요. 친정 쪽 일도 그렇고, 윤호도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간병인한테 맡기시고 조금 혼자서도 해보셔야죠. 저는 63세 심순애입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겪은 많은 일들을 통해 깨달은 감정과 생각들을 풀어내 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가정에서의 소중한 관계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는 어릴 때부터 심 씨에게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심 씨는 혼자 힘으로 윤호를 키워냈고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희생이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기에 윤호가 결혼을 하고 독립했을 때도 그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윤호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적자를 반복했고 가정에서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는 어머니를 찾아와 눈치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가게가 너무 힘들어.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현주도 요즘 집이 좁다고 많이 답답해. 윤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 씨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에는 피곤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심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윤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금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가 넓고 좋은데 현주랑 나랑 이 집에서 잠시 살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현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돈 모아서 이사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2년만, 딱 2년만 그렇게 해주세요. 윤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심 씨는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아들에게 내어주면 자신은 그 비좁은 월세 집에서 살아야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면 불편하긴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월세를 계속 내줄 수 있겠니? 엄마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쪽에서 불편하게 오래 지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윤호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내가 월세는 꼭 낼게요. 2년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동안 가게만 잘 되면 다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게요. 심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윤호야. 그런데 딱 2년만이다. 그 이후로는 아들이 이사를 가든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든 해야 돼. 내가 그 집에서 오래 살긴 어려울 것 같아. 윤호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렇게 심 씨는 본인이 살던 집을 아들에게 내주고 윤호가 있던 좁은 월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윤호가 약속한 대로 월세를 대신 내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윤호는 점차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관심해졌습니다. 처음 2~3달간 윤호는 어머니의 월세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게 사정이 나빠지자 윤호는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가게가 좀 힘들어서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다음 달에 꼭 챙겨서 드릴게요. 윤호는 미안한 얼굴을 했지만 그 마른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 씨는 자신이 직접 월세를 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심 씨는 월세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심 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살 때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에서 식사 준비도 일상적인 집안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심 씨 할머니가 전에 살던 집의 관리비가 밀릴 때면 심 씨가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심 씨는 낡은 주방을 바라보며 생각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 씨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윤호가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젠 그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것도 드물어졌고 전화 한 통 걸어오는 날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 씨의 희생은 점차 아들의 눈에서 사라진 듯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불편함을 물어보지도 그녀의 안부를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아들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윤호가 어머니의 집에서 살게 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심 씨는 아들 내외에게 집을 내어주고 자신은 좁고 낡은 월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윤호가 약속한 대로 월세를 대신 내줬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심 씨는 자신이 직접 월세를 부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요즘 허리가 부쩍 아파왔습니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에 부칠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걷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심 씨는 의사로부터 심각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 씨는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니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이 충격적인 소식이 심 씨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나이가 있는데 꼭 해야 할까요?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꾸준한 재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심하고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어서 간병인도 필요할 겁니다. 혼자서 지내기 힘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병인까지. 심 씨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심 씨는 집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심 씨는 윤호에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윤호가 집을 방문했을 때 심 씨는 주저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야, 며칠 전 병원에 갔다 왔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 심 씨의 말에 윤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라니. 갑자기 그렇게 심각해진 거야? 윤호는 놀란 듯 물었지만 얼굴엔 큰 걱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응, 요즘 들어 허리가 계속 아팠잖아. 그냥 지나가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대. 그런데 수술비도 꽤 많이 들고 수술 후엔 재활 치료에다가 간병인도 필요할 것 같아. 심 씨는 윤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걸로 수술비 해결할 수 있지 않아? 심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돈은 심 씨의 노후를 위해 아껴둔 건데 그 돈마저도 나가지도 않아도 될 월세를 내느라 많이 쓴 상태였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호야, 그 돈은 나중에 더 필요할 때를 대비해 모아둔 거잖니. 간병인까지 쓰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가 조금 부담스럽네? 심 씨는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윤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보험으로 해결하잖아. 엄마도 좀 더 알아보면 꼭 그렇게 큰돈 들여서 수술하지 않아도 될 거야. 재활 치료도 꼭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간병인은 뭐 필요하겠어? 심 씨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실망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걱정은 뒤로 한 채 돈 문제만 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윤호는 왜 이런 식으로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난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동안 윤호의 부탁을 들어주며 희생했던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 심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응, 알아보고 나중에 이야기해. 큰돈 들지 않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호는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그동안 억눌러왔던 실망과 배신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심 씨는 침대에 누워 지난 3년간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윤호가 결혼한 후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는지 떠올렸습니다. 좁고 낡은 월세 집에서 불편하게 살면서도 아들에게 넓은 집을 내주었고 월세마저 혼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기는커녕 오로지 돈 문제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수술을 받기 위한 고민에 휩싸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반응에 상처받은 심 씨는 여전히 윤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호는 처가와 더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심 씨는 우연히 윤호와 현주가 처가 가족과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가 어머니 집을 찾아왔을 때 심 씨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호야, 요즘 좀 바쁘니? 윤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서. 현주가 자기 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우리도 같이 가려고. 심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여행 가는 건 좋지. 근데 언제 떠나는 건데? 윤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출발해.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호텔에 머물기로 했어. 현주가 그러는데 이번엔 좀 고급 호텔로 예약했다고 하더라고. 심 씨는 그 순간 어찌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고급 호텔이라니. 내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 내외는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난다고 가슴속에 깊이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허리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잖니. 간병인도 필요할 거라는데 너희는 처가랑 여행이나 가려고 하는 거니? 윤호는 심 씨의 말에 살짝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행은 처음 가는 거야. 현주가 정말 원해서 가는 거고. 우리도 스트레스 풀 겸 잠깐 다녀오는 건데. 엄마도 아시잖아. 지금 가게도 잘 안 돼서 여행 갈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엔 처가에서 많이 도와줘서 가게 된 거야. 심 씨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가에서 도와줘서 간다니. 난 이 아들한테 도대체 뭐였을까요? 며칠 후 윤호와 현주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출발하기 직전 심 씨는 집에서 홀로 허리 통증을 견디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녀는 윤호와 현주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의 무관심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얼마 후 심 씨는 수술을 했고 회복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간병인이 없으면 혼자서는 힘들다고 했지만 윤호와 현주는 간병에 대해서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조차 하기 힘든 심 씨는 작은 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호와 현주, 특히 현주는 심 씨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 씨는 아파서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심 씨는 차가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고 재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그것이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윤호와 현주가 다녀갔을 때 심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 심 씨는 아들 내외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심 씨는 간절한 목소리로 현주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줄 수 없겠니?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고 간병인 혼자서는 다 감당이 안 되더라. 현주는 심 씨의 말을 듣고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정신이 없어요. 친정 쪽 일도 그렇고 윤호도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간병인한테 맡기시고 조금 혼자서도 해보셔야죠. 심 씨는 그 말을 듣고 차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옆에서 그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호야, 너는 정말 엄마를 이렇게 둘 생각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 집도 내줬고 월세도 내가 부담하고 있지 않니?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도 너는 정말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니? 윤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심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얘긴 또 왜 꺼내? 그때는 엄마도 동의했던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엄마한테 뭐 크게 부탁한 적 있나? 간병인까지 고용했으니 괜찮잖아. 요즘 누가 부모님 간병을 직접 하나? 다 전문가한테 맡기지. 심 씨는 윤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심 씨는 윤호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결정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6개월간 시간을 줄게. 그동안 집을 모두 비워줘.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윤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6개월 안에 우리 보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윤호야.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너희가 이 집에서 계속 버티는 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어. 윤호는 억울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정말 몰라요? 6개월 안에 집을 비우라니 그럼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야? 심 씨는 조용히 윤호의 말을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는 건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그동안 엄마가 아플 때도 외면하고 너희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스스로 책임질 시간이 온 거야.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어. 6개월이면 너희가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이제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서야 할 때야. 윤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녀의 마음이 이미 굳건하게 닫혔음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심 씨와 윤호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고 약속한 6개월이 되자 윤호는 어머니의 집을 모두 비웠습니다. 심 씨는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윤호도 끝내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한 채 처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호는 처음엔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간섭과 기대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며 이제는 현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며 현주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처가로 들어가는 게 어때? 부모님이 집이 넓으니까 잠시 머물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도 잡고 경제적으로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거야. 윤호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당장 새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처가에서 살면 현주도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주의 부모님은 꽤 넓은 집에 살고 있었고 잠시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가는 윤호와 현주가 들어오는 걸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현주의 어머니는 딸과 사위가 함께 지내면 오히려 기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호는 점점 달라지는 처가의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처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윤호는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휴일이면 매번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갔습니다. 하루쯤 쉬고 싶을 때면 어김없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의 부탁이 쌓였습니다. 사위, 이번 주말에 집안에 전등 좀 갈아줄 수 있겠니? 장모님은 웃으며 부탁을 했지만
윤호는 그 부탁이 또 하나의 일거리로 느껴졌습니다. 아, 네, 그럼요. 윤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된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구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지? 윤호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가구점? 이번 주말엔 좀 쉬고 싶어서. 그의 말에 현주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부모님이 필요해서 가는 건데 당신만 빠지면 이상하잖아. 같이 보러 가자. 그냥 보는 건데 그게 힘들어? 윤호는 그 말에 더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로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현주는 윤호에게 처가의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알잖아. 당신도 노력해야지. 현주는 항상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윤호는 처가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가의 요구에 묶여 점점 굉장히 피로해졌고 그의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는 결국 용기를 내어 현주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나 어머니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신다며? 요즘은 별다른 문제 없다고 했잖아? 현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내가 어머니를 너무 외면했어. 한 번쯤 가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현주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의 무관심을 풀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윤호는 처가의 요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인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윤호는 어머니 심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가에서의 생활이 점차 불편해졌고 윤호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로 더욱 무책임하게 처가에만 신경을 썼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만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주도 최근 들어 친정에서의 생활이 그리 편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그동안 자신의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요구는 그녀에게도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머니가 말없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주야, 이번에 집안 대청소할 건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현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가벼운 불만이 피어올랐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이 시키는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힘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휴식 시간이 없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현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친정에 와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걸까? 그 순간 문득 윤호 어머니 심씨가 했을 희생과 불편함이 떠올랐습니다. 윤호가 어머니의 집에서 편히 살고 있을 동안 심씨는 작은 월세 집에서 모든 불편함을 감수했을 겁니다. 현주는 그때 윤호 어머니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주는 윤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호야, 나 있잖아. 요즘 우리 부모님 댁에 있으면서 가끔 불편한 감정이 들어. 매번 뭐든 도와드리는 건 괜찮은데 이제는 조금 지치기도 해. 윤호는 현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현주야, 무슨 일이 있었어? 무리하게 부탁을 하시나?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너무 당연하게 날 부리시는 것 같아서. 주말마다 집안일도 많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좀 힘들어졌어.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잠시 현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가집에서 그랬던 것 같아. 그동안 당신 부모님 일에만 너무 치우쳤잖아. 엄마는 그 사이에 좁은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현주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오늘 친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어머니가 그 작은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땐 그냥 몰랐어. 우리가 편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어머님께 잘못한 것 같아.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현주는 윤호의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친정에서 느끼는 약간의 불편함이 심씨가 느꼈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작은 경험을 통해 그녀는 윤호의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도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어.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겠어? 현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호는 현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 우리 둘 다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리자. 그러나 심씨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상처와 실망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윤호의 무관심에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꼈고 배신감마저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연락이 끊긴 지 몇 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조용했던 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윤호예요. 윤호의 목소리는 한때의 무심함과 달리 한층 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윤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욕심만 챙기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심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윤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해. 내가 당연히 너를 위해 희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더는 없어. 그걸 약속할 수 있겠니? 윤호는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로 다시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심씨는 아들이 정말 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완전히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상처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직접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어머니의 표정을 이번엔 세심히 살피며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전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나 무심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심씨는 윤호의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조금씩 그동안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윤호가 진심으로 변하려 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호야, 내가 정말로 변하려고 한다면 나는 지켜볼게.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윤호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윤호와 심씨 어머니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스스로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 역시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의 무관심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고 조금씩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윤호의 부모님, 심씨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윤호와 현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심씨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하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들의 결혼 후 지속적으로 기대어 오는 모습에 실망을 느끼고 오랜 참음 끝에 집을 비우게 하기로 결심한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심씨가 선택한 이 결정은 과연 너무 가혹했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내린 부모로서의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심씨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심씨의 결정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어떻게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가느냐일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고 행복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